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홍채 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생체 인식 기술의 활용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에 도입된 홍채 인식 기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화면에서 보셨죠? 스마트폰에 이제 눈만 갖다 대면은 별도로 뭐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가 없이도 바로 열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아마 빠르면 다음 달부터는 이런 홍채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도 가능하고 은행 업무까지 가능한 홍채 인식 스마트 뱅킹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마다 홍채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한번 홍채가 만들어지면 평생 변하지 않고 같은 사람이라도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 홍채가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죽은 사람 홍채라든가 인쇄된 홍채는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신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인감 도장을 지금도 쓰기도 하고 뭐 또 패스워드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ICT 정보화 시대에 맞이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홍채 인식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종전에는 이제 이 패스워드 같은 것을 막 일일이 기억해야 되고 사용에 따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사이버 테러에 또 악용되기도 하고 홍채 인식 기술이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생체 인식 기술,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홍채 인식 기술은 바로 이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의 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홍채 인식 기술이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이 한 사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이라 하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신분 인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망막이라든가 또는 뭐 지문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얼굴, 그러니까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범죄자를 가려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초에는 이것이 이제 정부 당국에서 비밀 보장을 위해서 개발해서 사용했던 것이 비용이 싸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사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홍채 인식 기술 외에도 지금 이제 이미 출입문 개폐할 때 쓰는 지문 인식 기술 이런 거 쓸 수가 있고요. 또 손바닥 전체를 인식하는 장문 인식 기술이라든가 또 정맥을 인식하는 기술도 있어요. 정맥하는 그 외에도 이제 입냄새라든가 목소리라든가 걸음걸이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감 도장이라든가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어릴 때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지금 아마 뭐 조카분들이나 다른 분 읽어주는 기억도 나실 텐데 거기 보면 이제 도둑 두목이 보물을 잔뜩 숨겨둔 그 동굴 앞에 가서 우리말로 말하면 열려라 참깨 그래요. 네. 그럼 문이 열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음성 인식하는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작가가 이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이라는 것을 뭐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과천과학관에 가시면 첨단관에 IT 코너가 있어요. 거기 미래자동차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앉게 되면은 거기는 정맥을 딱 대요 거기다가 그 앞부분에다가 그러면은 이 차가 주인을 인식을 해서 시동이 걸리고 주인의 스마트폰에 인식이 되어 있는 일정표에 따라서 GPS로 일정을 잡고 본인이 자가 운전을 스스로 하고 주차를 하고 도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정맥 인식을 하는 그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 인식 하나 가지고 자동차 키가 없이도 시동도 걸고 운전도 하고 이거 뭐 분실 염려도 없고요. 남들이 도난 위험도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도 아마 특히 홍채 인식 기술이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식 오류 확률을 보면은요. 얼굴이 한 1000분의 1, 지문이 한 10,000분의 1인데 비해서 홍채는 거의 1조 분의 1 정도로
정확도가 높은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지문이나 음성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지금 해킹이지 않습니까? 네. 이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에는 해킹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참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런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도 해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해킹이 따라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손가락 지문 같은 경우도 몰래 숨어 있다가 주인이 들어간 뒤에 바로 파라핀을 가지고 와서 거기 그 손가락 댄 데 딱 놓게 되면은 이 손가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영화에서도 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문을 연다든가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해킹 위험이 있는데 두 분께서 그 만화 영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네. 인크레더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다 슈퍼파워가 있어요. 굉장한 그 슈퍼맨처럼 힘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쁜 놈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슈퍼파워를 못 쓰게 만들어요. 못 쓰게 만들었더니 갑자기 이제 범죄가 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힘을 다시 얻는 과정에서 이제 연구실을 가요. 연구실 가서 이제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실 문을 여는데 거기서 그런 그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눈을 대서 홍채를 대고 지문을 대고 동시에 아까 얘랑 참깨 비슷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을 동시에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래에는 그 자꾸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한 가지 홍채뿐 아니라 뭐 핑거프린트라든가 장문이라든가 페이스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쓰는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홍채 인식 기술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오류 확률이 가장 낮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체 인식 기술이 편리성과 또 정확성 때문에 결국은 확산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그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홍채 인식 기술이 개발된 것은요 꽤 오래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걸 시도했죠 사용하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데빌 공항인가요? 그 공항에서 한번 실제로 시범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객이 만약에 본인의 홍채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홍채만 딱 대고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이미 도입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바이오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내 홍채 정보를 저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출되면 어떡하나 그런 그 염려 때문에 홍채를 등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본격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참고로 우리 홍채는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채 정보를 해석하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부분이 아팠고 심지어는 또 지금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약한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에 미국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한국 벤처기업이 뭘 하느냐면은 홍채 인식 기술을 가지고 미국 법무부의 교도소를 다니는 겁니다. 가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걸 봤어요. 그만큼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만약에 보험사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악용하게 되면 이 사람 취약부 부착한 사람이네. 보험 받으면 안 되겠네. 돈을 많이 내야 되겠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 쪽에서는 정보 유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정보 유출하는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마 이런 우려가 많이 불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갤럭시 7에서도 이런 걸 또 도입을 하고 또 뱅킹 업무에 도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때는 앞으로 이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 활용이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도장이 없어도 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이 본인의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활용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 기술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의 활용 사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이런 첨단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네. 좋을까 하는 방안들이 이 궁금하거든요.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연구실에서 개발된 이 기술은요, 이 바로 상용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서 실용화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잘 많이 쓰고 있는 그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도요. 원래는 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과학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이제 나와서 활용된 거고요. GPS도 역시 미국에서 국방용으로 쓰던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홍채 인식 기술을 비롯한 이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이라든가 쟁점이 되고 있는 원격 진료 기술이라든가 뭐 핀테크라든가 이미 기술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잘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뭐 법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돈 되는 기술, 실용화되는 기술,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과학기술에서는 저는 어느 한쪽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원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주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창출된 성과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우리가 실용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 제도적 조치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여건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파급력도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생체 인식 기술의 현황, 또 문제점, 전망에 대해서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